코로나19 여파로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 축제와 체험 행사들은 취소되고 방역 대책은 강화됩니다.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이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열린 가운데 종전 기원문이 낭독됐습니다.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솔잎폭발이 발생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방제 사업과 솔잎폭발이 서식 환경이 나빠진 탓으로 분석됩니다. 고려시대 조성된 모전 석탑인 정선 정암사 수만오탑이 국보 제332호로 지정됐습니다. 기념식은 다음 달 9일과 10일에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 10일부터 순차적으로 문을 엽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 개장식은 물론 각종 축제와 체험 행사들은 취소되고 방역 대책은 강화됩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올여름 속초 해수욕장에서는 무더위를 식히고 휴가 분위기를 뜨겁게 할 대형 축제가 열리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속초 썸머 페스티벌과 수제 맥주 축제가 전면 취소됐습니다. 대신 해변 출입객들은 반드시 전신 소독을 해야 합니다. 속초 해수욕장과 외용치 해수욕장 등에 통과형 방역 소독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들어오는 피서객 전원에 대한 사전 소독을 우선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각 주 출입구에 게이트형 방역 소독기를 7개소에 16개를 설치를 해서 강릉시는 해수욕장 개장 시기를 아예 평년보다 일주일 늦췄습니다. 경포 썸머 페스티벌과 국제 청소년 예술축제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여름축제 10개를 모두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해수욕장 주 출입구에서는 발열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손목밴드를 부착한 피서객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중에 드론을 띄워 마스크 쓰기와 거리 두기 캠페인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드론 한 10대 정도를 저희가 임대를 해서 큰 해수욕장마다 제가 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마스크 안 쓰고 있거나 아니면 한 군데 많이 모여 있거나 했을 때 그 드론을 활용해서 방송하는 거죠. 동해시는 망상 해변 축제를, 양양구는 낙산 비치 페스티벌 등을 취소했습니다. 양양구는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해 해수욕장마다 임시 격리 시설을 마련합니다. 한편 동해안 해수욕장 백사장에서는 2m 거리를 두고 파라솔과 비치 베드 등이 설치됩니다. 샤워장에도 출입 인원수와 사용 시간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또 피서객 밀집 현황을 알리는 해수욕장 신호등 제도가 운영됩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한국전쟁 70주년, 옛 비극의 아픔을 딛고 함께 희망으로 나가자는 행사가 철원 백마고지 전적지에서 열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자는 종전 기원문도 낭독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12차례 쟁탈전이 벌어지며 피로 물들었던 철원 백마고지. 수많은 전우들이 이곳에서 마지막 숨을 토했습니다. 기막힌 사형과 아픔이 묻힌 이곳에서 이제는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을 기원합니다. 태백산맥의 작가 조정래가 한반도 종전 기원문을 직접 쓰고 낭독했습니다. 세계인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우리가 휴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세계 유일한 분단 지역인 강원도는 그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작은 일들, 우리 도민들끼리 할 수 있는 일들, 스포츠, 문화, 경제 교류를 작은 규모로 먼저 할 수 있게 좀 열자. 특히 금강산 관광 같은 것을 먼저 좀 하자. 이런 부탁을 간곡하게 올립니다. 70년 전 민족의 비극을 생생히 겪었던 참전 노병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이맘때면 여전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친구와 이웃에게 총뿌리를 겨누어야 했던 현실. 그 아픔이 뮤지컬을 통해 재현되자 가슴이 더욱 저밉니다. 그래서 평화, 기억을 넘어 함께, 희망으로라는 이번 한국전쟁 70주년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주름진 노인이 된 6.25 참전 용사는 먼저 하늘로 간 전우에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6월이 오면 생각나는 그대, 꽃바다도 더 아름다운 그대들의 얼굴 또 보고 싶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남북 교류 사업을 선제적으로 주도할 수 있도록 강원도가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합니다. 강원도는 현재 통일부가 주도하는 남북 교류 사업을 도지사의 승인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를 공론화시키고 도내 국회의원들과 관련 법안 입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세계 유일의 분단군인 남북 고성군을 하나의 국가 개념인 UN 평화도시로 만들어 통일 선도 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 솔잎 폭파리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방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솔잎 폭파리의 서식 환경이 나빠지면서 피해 규모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포남동의 한 소나무숲. 소나무마다 줄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솔잎 폭파리 피해가 발생해 나무 주사를 놓아 약제를 주입한 겁니다. 나무에다가 구멍을 뚫고 거기에 이제 약을 주입을 하게 되면은 약과 함께 이제 영양분이 이렇게 운반되면서 솔잎에 닿았을 때, 일어났을 때 그 이제 애벌레가 그걸 같이 먹는 겁니다. 솔잎 폭파리는 매년 5월에서 6월 사이에 번데기를 거쳐 자란 성충이 소나무에 알을 낳습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 나무주사 방제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솔잎 폭파리는 알에서 부화한 애벌레 유충이 소나무 즙액을 빨아먹어 솔잎을 누렇게 만들고 고사하게 만드는 해충입니다. 도내에서는 지난 1980년대 영동 지역을 시작으로 솔잎 폭파리가 퍼지면서 수만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피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피해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 2001년 5만 4천 헥타르에 달했던 도내 솔잎 폭파리 피해 면적은 2015년 11,000 헥타르로 줄었고 지난해는 2,300여 헥타르로 급감했습니다. 방제 사업과 함께 피해목을 제거하는 밀도 조절 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제 돌발 해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좀 영향도 있고 방제도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개체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거든요. 기후 변화로 겨울에 눈이 적게 내리면서 솔잎 폭파리 유충이 월동하는데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 것도 원인입니다. 또 소나무가 솔잎 폭파리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된 것도 피해가 줄어든 이유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강원도에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할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청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년 구직자에서 청년 사업가가 된 29살 김대찬 씨. 대학 전공과 경험을 살려 지난해 11월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습니다. 창업 준비 시기 수입이 없을 때 강원도에서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창업을 준비하게 됐을 때 막막했었는데 이런 지원금을 받게 되니까 너무 도움도 많이 되고 좋더라고요. 강원도가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교재비와 시험 응시료, 식비와 교통비 등 구직활동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과 5월 두 차례 공고에도 계속 미달입니다. 도내 미취업 청년 2,400여 명이 신청했지만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가구 소득 기준 등에서 무려 1,0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1, 2차를 합쳐 최종 선정된 인원은 1,400여 명. 목표 인원인 2,300명의 60%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 제도가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또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영하다 보니 지원 기준도 제각각, 창구도 중구난방입니다. 청년의 취업을 위해서 어떤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이런 제도들이 통합돼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창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강원도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숨통을 트여주고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한 유인책으로 작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2년 연속 목표 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 정보망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해서 고객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올 하반기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찬바람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청년 구직 활동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고용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선 정암사 수만오탑이 국보 제332호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 제410호였던 정암사 수만오탑을 국보 제332호로 지정하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정암사 수만오탑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7층 석탑인데 국내에 하나뿐인 모전 석탑으로 조성된 진신사리 봉안탑으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정성군은 다음 달 9일과 10일 정암사에서 수만오탑의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열 예정입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달 여름철 물놀이객이 자주 찾는 주요 하천과 계곡, 유원지 25곳에 대해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적합으로 나온 25곳은 동해 무릉계곡과 삼척 덕풍계곡, 원주 간현유원지 등입니다. 이번 수질 검사에서 수인성 질환 등을 유발하는 병원성 대장균 5종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부유물질도 하천수 환경 기준 매우 좋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태백 상공회의소는 건의서에서 폐특법 시행 25년이 지났지만 강원랜드를 제외한 다른 대체 산업은 답보 상태고 탄광은 폐광 위기에 처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이 높다며 폐특법 항구화와 폐광지역 개발기금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3년마다 받도록 한 카지노 허가 기간을 삭제하고 폐광지역 진흥지구와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은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받은 김한근 강릉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강릉경실련과 강릉시민행동은 검찰이 김한근 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한 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인사를 단행해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과 함께 엄중한 선고를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김 시장에게는 법정이 아닌 공식적인 자리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